KF-21 UAE 30조 원 계약하나? 미국 오열, 한국도 개발했다고. 한국 핵개발 안 할 것 NPT 준수선언. KF-21 기술자료 등 20여 기가 유출 확인. 내부 조력자 여부 수사 중.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기술 자료 유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우리 군 전략물자와 기술 자료 등이 USB 7개 분량으로 20GB 넘게 대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을 출국 정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유출된 자료는 USB 7개 분량, 모두 20GB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내용은 우리 전략물자와 국방과학기술 자료 등이고 설계 도면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자료의 유출 시점이 올해 초가 아니라 7년 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동개발 초기에 유출돼 인도네시아로 건너갔던 자료를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다시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다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료 유출이 장시간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8조 1천억 원 중 1조 6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고 기술 이전을 받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내기로 했던 분담금 중 1조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며 6천억 원만 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대 기술 유출이 확인되면 공동개발 협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일 KAI에 따르면 EIAS는 올해 첫 신설된 에어쇼로 지난 3일 현지 시간부터 오는 5일까지 이집트 엘-알라메인 지역에서 열린다. 약 80여 개국, 2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며 50여 종 이상의 민항기와 군용기 등이 전시된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다목적 전투기 FA-50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투기 KF-21과 소형 무장 헬기 LAH, 수리온 등 주력 항공기를 전시한다. 무인 전투기 UCAV와 다목적 무인기 AAP, 공중발사 무인기 AI가 적용된 유무인복합 체계 MUMT 기반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NACS를 선보인다. 장기 채공이 뛰어난 차기꾼단 무인기 NCUAV와 초소형 SAR 위성을 소개하며 무인기와 위성 수출 마케팅도 추진한다. 전시장에 FA-50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각국 공군을 대상으로 직접 탑승 기회를 제공해 비행 우수성을 알린다. 조종사 양성과 다목적 전투 임무의 최적의 솔루션임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집트는 현재 대규모 고등훈련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핵심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집트 대피라미드 상공에서 고난도 고개 비행을 선보이며 항공기의 우수성과 기동성을 이집트 공군 관계자들에게 각인시킨 바 있다. KAI는 이번 에어쇼에서 이집트 사업 수주를 위해 이집트 국방장관 등 고위 관계자와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와 보츠와나, 카타르, 이라크 등 주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핵심 관계자에게 KAI의 항공우주 플랫폼의 신뢰성과 확장성을 소개하고 미래사업 파트너 발굴 등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강구영 KAI 대표는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FA51 뛰어난 성능 우수성을 물론 한 이집트 간 다양한 방산 협력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 3종 도발도 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평양 주재 유럽 외교관들이 공관에서 철수했는데요. 이들이 4년 만에 복귀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부터 국경을 재개방했는데요. 외국 외교관의 평양 부임은 지난해 12월 브라질, 니카라과, 몽골 등 친북 성향의 비서방 국가들에 먼저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또 신형 600mm 방사포차 시험 사격을 참관하고 특수작전 무력훈련 기지를 시찰하는 등 광폭 군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최신식 시설 안에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 분리기가 빈틈없이 들어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핵개발 총책인 홍승모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은밀하게 관리해온 우라늄 농축 기지를 외부에 전격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2010년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해커 박사를 초청해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대회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장소는 미국 정보당국이 오래전부터 비밀 핵시설로 지목해온 평양 인근 강선 단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4월 초 강선단지 별관 공사가 완료돼 사용 가능 면적이 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우라늄 핵무기는 천연 상태의 유이삼호를 90% 이상 농축시켜 만드는데 원기둥 모양의 원심 분리기에 우라늄을 넣고 초고속으로 돌리면 고농축 유이삼호를 포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영변 원자로에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플루토늄보다 지하에서 은밀하게 대량 생산하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루토늄 생산 능력은 한꺼번에 그렇게 늘릴 수 없지만 우라늄 농축 설비는 충분히 북한이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할 능력은 안 된다. 여전히 제한적이다. 미국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해서 공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경제난 속에서도 국방과업의 성과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무력을 과시해 차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신형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을 위한 사격 시험을 참관하고 특수작전 무력훈련기지도 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인데 초대형 방사포에는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매우 위협적입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은 지난 11일 밤에도 또다시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는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사이렌 소리, 쇳소리 같은 소음을 남한에 흘려보내고 있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1년 사이 북러 관계는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 시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로우주센터보다 140배나 큰 우주기지에서 만난 두 사람. 우주강국의 실체를 목도한 김 위원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로켓 발사대를 쳐다보는가 하면 걸어다니며 화형 모양을 손으로 그려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북한은 기존 상온 추진제 엔진이 아닌 액체산소 엔진을 활용한 정찰위성을 처음 쏘아 올렸습니다. 액체산소 엔진은 선진국들조차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고난도 기술이어서 러시아에 직접적인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혹평이 쏟아졌지만 북러 관계는 이 만남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9개월 뒤 평양에서 제외한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으며 북러 관계를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보스토치니 정상회담 이후 북러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4년여간 관광객을 받지 않다가 올 초 러시아인 위주로 관광을 재개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북 곡물 수출과 정제유 수출을 이어가며 사실상 북한의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북러 군사협력입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공급한 포탄이 약 113만 발이며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수출해본 돈이 약 7,2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개 자료를 종합해 추정한 것인데 북러 거래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 움직임도 더욱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방산기술 전시회에선 군복 입은 북한군 장성이 포착됐습니다. 리병철, 장창하 등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3인방으로 불리는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입니다. 고위 당국자가 러시아의 무기 전시회를 찾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북러 간 인공위성 등 우주 분야는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협력 등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수십 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맞서왔다며 러시아 대외 정책에 대한 북한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러 밀착도 끝이란 분석이 있지만 양국의 반미연대 기조가 계속되는 한북러 협력 또한 지속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내년 제80주년 러시아 전승 기념일을 계기로 네 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러 밀착의 정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